일단 지금 미국 시장 한번 지금 현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까지 좀 이제 고용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뭐 이제 사실 상징적인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종목들이 좀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침체로 가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부정적인 뉴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뭐 넷플릭스를 좀 시작으로 해서 기술주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청 나빴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나빴다라는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했다, 선방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제부터 반등이 좀 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디즈니라든지 아마존,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스트리밍 영업을 좀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같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의 좀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한때 시가총액이 이제 뭐 700조까지 넘어가는 상당히 큰 기업이었습니다만, 지난 이제 경기 하락 때 거의 한 70% 이상 어떻게 보면 좀 하락에 나왔다가 이제 다시 좀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좀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여기서 또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반도체 보조금 관련돼서 미국에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테슬라 오늘 좀 상당히 중요했던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테슬라 관련돼서는 좀 뉴스가 좀 나왔어요. 뉴스가 좀 나왔고 제가 좀 차트를 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좀 막판에 이제 좀 테슬라가 살짝 이제 시간 외에서 좀 상승을 좀 4%대까지 키우다가 조금 이제 시간에서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제 EPS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EPS가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매 대수 자체는 뭐 그렇게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EPS 같은 경우 컨센서스가 이제 한 1.81 정도 됐었는데 지금 EPS가 2.27 정도가 나오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역시 서프라이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도 EPS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판매 대수가 한 25만 대, 생산 대수 25만 대니까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한 75% 정도는 현금화를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환천손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많이 좀 메꿨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관련돼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월 22일이죠. 올해 3월 22일 날 좀 가동을 했고, 가동 시작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분기 만에 지금 뭐 흑자 레벨을 좀 도달을 하면서 확실히 테슬라는 테슬라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대수나 이런 부분이 좀 다시 좀 올라가다 보니까 3분기에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땐 최대 실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외에서 약간 좀 밀린다는 게 좀 약간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우리 시장에도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월가에서도 보고 있는 게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지금 뭐 발표하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분의 2 이상이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닝을 넘어가는 그래도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우리나라도 약간 마찬가지죠.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컨센서스가 좀 계속 모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 시장 참 뭐죠? 일론 머스크는 네. 참 영웅이기도 한데 또 저 오너리스크의 당사자이기도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비트코인의 손실액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네. 근데 그 토토로님이 1등이셨나요? 근데 왜 제가 만약에 그 일찍 인사를 남기셨는데 호명을 못 해드리면은 제
이 뭐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여기 아마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네, 토토로님, 네 환영합니다. 1등 축하합니다. 자, 근데 미국 지수에서 우리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6월의 주택 판매. 네.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또 인플레이션 상당 거기에는 그 이 주택이 그 뭐죠? 상당히 포함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뭐 CPI부터 시작해서 좀 물가 지수를 좀 구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고 이제 월세 아니면 뭐 자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세 비율이 한 5, 6% 정도 되고 나머지가 좀 자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6월달 지금 기존 주택 판매를 보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제가 보기로 한 4, 5개월 정도가 계속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6월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512만 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월 대비해서도 지금 한 5.4%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이제 536만 대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좀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5개월 연속으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6월부터 8월까지가 이제 주택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사 시즌인데, 이 기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주택의 어떤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가격,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좀 중간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41만 6천 달러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저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월가에서 지금 이제 뭐 통계한 걸로 보게 되면 뉴욕의 월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월세가 우리나라도 한 달 가격이 지금 5천 불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월세만. 월세가 네. 5천 불이면 얼마? 600. 넘네. 500, 그렇죠. 어휴. 1,200원으로 하면 600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한 달에 그냥 월세값만 600이 넘어간다. 그 뉴욕의 뭐 아파트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좀 감당하기 엄청 힘든 상황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이제 좀 피크아웃 논란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랐다, 이제는 내려갈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어떤 수치로 나타나지는 아직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논란은 뭐 여전히 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격 자체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또 한번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7월 그 CPI, 네. 미국의 CPI 물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좀 상당히 떨어질 걸로 기대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복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확실히 뭐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만, 이 CPI를 좀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쉘터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뭐 렌트도 되고 있고 아니면 뭐 주택 새로운 어떤 구입 가격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6월 제가 CPI를 지표드리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차량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변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리비부터 시작해서 렌트비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6월 달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오일 같은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주택 관련된 부분들, 차량 관련된 부분들, 요 세 가지 부분은 좀 계속 좀 제가 볼 때는 체크를 해보시면서 7월달 CPI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CPI 관련해서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 우리도 뭐 만만치 않죠. 네. 근데 어제 영국 CPI가 나왔나요? 영국에서 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 영국도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아니 원래 영국이 비싼 데인데. 네, 비싼 데인데 더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와, 9.4. 저기도 9.4.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뭐 9%대가 다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EU에서 사실은 이제 22 통화 정책이 이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막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이 마이너스 0.5였는데 이거 이제 제로 금리로 맞추겠다. 그래서 25bp가 아니라 이제 50bp로 올리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연준의 약간 어떻게 보면 늦장 대응을 받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유로화가 계속 이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 환율에 좀 계속 이렇게 어떤 고리가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유로화
지금 이제 강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이제 영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어느 정도 좀 기름을 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제 빠르게 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할 것 같고 뭐 영국도 그렇고 EU 유로존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한 좀 노력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이제 우리가 좀 증시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영국처럼 저렇게 그래도 좀 든든한 데서 저런 상황이니까, 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 피그스 국가들. 피그스, 예. 네, 이탈리아도 지금 뭐 정치까지 불안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긴 해요. 유럽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럽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국가라기보다는 유로존으로 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각국의 통화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이제 경제도 다른 상황에서 어쨌든 하나로 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유로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잡음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영국 같은 경우가 좀 사실은 좀 치명타를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정치도 불안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러시아에 좀 많이 직접적인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국도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로화에 대한 약세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일단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부분을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유럽의 어떤지 러시아에 관련된 스탠스도 같이 좀 계속 지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오늘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말로는 열겠다고는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왔다가 이제 EU에서 러시아에 좀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러시아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화답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풀어주겠다. 근데 아무래도 양은 좀 많이 좀 줄었죠. 3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다만 아예 이제 전면 폐쇄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오늘 뉴욕이란다. 유럽의 네. 증시들이 보합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와 불안감이 섞여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의 좀 관망 심리가 좀 네.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우리 잠깐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일단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게 이쪽에 납품하는 우리 그 2차 전지 소재주 네네. 네, 기업들이 있죠. 그 LNF라든가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흐름을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어제 좋은 흐름이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할 때 지난주부터 제가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5일 연속으로 좀 매수를 좀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뭐 반도체 섹터를 산다기보다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이머징 마켓을 산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반도체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올라오면서 좀 지수가 좀 올라가는 다 레벨업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좀 2차 전지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이제 원가, 판가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이 원재료가 올랐을 때 어떻게 이제 이런 판가로 전이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 쪽,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판가 전이가 좀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가 좀 오르더라도 전 제가 볼 때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래도 최근에 좀 퍼포먼스가 나왔었고 또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이러한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최종 고객사 테슬라를 좀 갖고 있는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업사이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높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21만 원, 22만 원대인데 38만 원까지 1년 이제 타겟 프라이싱을 합니다만 그렇게 높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730억 정도 지금 예상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이 NCMA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양극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와 함께 계속해서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들이 대부분 이제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 2023년, 2024년에 좀 그런 좀 퍼포먼스를 땡겨와서 좀 주가를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23년, 2024년에 어떤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뭐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좀 강했고 좀 대장주로서 나서는 있는 모습들, 좀 주가가 좀 상당히 탄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자동차 섹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차 전지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하나의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조선주 이제 조선가 상승. 근데 지금 가장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후판 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후판 가격의 상승, 뭐 이런저런 것들, 원자재 가격의 상승 때문에 별로 조선주가 재미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확실히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긍정론과 부정론이 상당히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게 한쪽으로 쏠려주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데. 네. 일단은 이제 좀 최근에 가장 부정적인 뉴스였던 것이 이제 파업이었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이 하청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 너무 저가 수주를 받다 보니까 많이 도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됐었죠. 그리고 사실 뭐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밖에 좀 기간이 남지 않은 게, 이제 7월 말부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파업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정부가 좀 언급을 했고, 사실 뭐 공권력에 대한 어떤 투입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파업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가장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선박 관련돼서는 이제 LNG선에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론자든 부정론자든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NG선을 이제 수주를 할 때 보면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억에서 2,800억대 사이가 좀 상당히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들어가는 이제 이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들, 사실 작년에 한번 올렸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올렸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런 가격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영업 이익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좌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선박들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다 실적들이 좋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좀 재무제표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뭐 빨라 2023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리포트를 보게 되면 2024년에서 2025년이 실적에 아주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본다기보다는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신조선가가 경신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 목표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이 배가 이제 한번 나가게 되면 이제 이 배 수명이 한 20년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2002년, 2002년, 3년에 배를 상당히 많이 좀 발주를 해서 좀 내보냈었는데, 이제 그 배들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리플레이스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이 다가온 상황인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이제 MOU 쪽에서 야, 이제는 좀 신재생 관련된 쪽으로 해서 뭐 벙커시유 같은 거를 좀 어느 정도 갈고 좀 이제 항공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배로 좀 많이 가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뭐 LNG 중에 어떻게 보면 LNG 같은 경우는 뭐 100% 어떻게 보면 신재생 배는 아닙니다만 넘어가는 단계에서 또 이런 쪽으로도 또 모멘텀이 하나 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신재생 쪽에 좀 기술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카타르 프로젝트도 시작됐고, 그 이외에 원래 수주도 많았고, 여기에 또 신재생 관련된 또 어떤 모멘텀도 생기기 때문에 뭐
조선사 같은 경우, 특히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수주의 산업으로서 좀 사이클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다만 이제 최근같이 좀 피크아웃 논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어떤 하향 컨센서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좀 선박들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논란이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선박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반기에 좀 체크를 하는 어떤 그런 섹터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후판,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 철강과 관련해서 오늘 주요한 이슈가 하나 생겼죠? 네, 그 속보로 나온 게 지금 우리 한국산 철강 64.68%의 관세 폭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게 이제 철폐되기를 바랬었는데, 네. 예,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오늘 연장됐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철강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뉴스에 보면 중국, 인도, 뭐 일본 어쨌든 관세를 무강 연장하기로 했고 이제 브라질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제외가 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9월에 이미 지금 64% 최고 64.68% 지금 덤핑 관련된 부분에서 반덤핑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좀 지금까지 봤을 때도 좀 많이 밀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좀 악재 아닌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자체는 이미 좀 많이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된 부분들 좀 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철폐가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호재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주가에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조선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어떤 민감들어 보시겠지만 이제 뭐 화학, 철광 이런 섹터들이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였던 우려와 함께 좀 같이 좀 주가가 레벨 다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이제 섹터라든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2분기 컨센서스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 향후의 가이드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좀 이번 하반기에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어떤 길을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철강이나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화학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눈높이를 좀 살짝 낮추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왜 우리가 지난번에 중소형주 가운데서 세아제강지주 같은 경우 거기가 미국에 이제 철강 공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올랐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수혜를 입는 건가? 뭐 언뜻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마다 확실히 좀 케이스가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이 철강 쪽 관련돼서도 이제 뭐 신재생을 하거나 뭐 이제 화학 관련돼서도 2차 전지를 하거나 약간의 좀 그 섹터와는 좀 다른 그 섹터 안에서 다른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시장에 좀 관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뭐 전통 화학이라든지 전통 철강보다는 약간의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더 주가의 탄력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이제 관심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비트코인 가장 고퍼라고 볼 수 있는 거기에 또 엮여 있는 게 메타버스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결국 또 성장률에 어떤 관심이 좀 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과매도 구간에 있는 성장 섹터에서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